네, 여러분 이미 농업을 시작하셨거나 지금부터 농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농업은 생산, 가공, 유통, 경영, 마케팅, 체험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농업 분야에 구체적으로 진입하시기 전에 이 농업이라는 산업, 또 농촌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걸 지탱해 나가는 농업인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 농업농촌의 이해라는 주제로 해서 농업 생산에서부터 이 판매까지, 그리고 농촌의 조직, 그리고 농업인들의 변천,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농업, 농촌, 농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으로서의 농업입니다. 농업의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는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입니다. 최근 들어 가공, 유통, 판매, 비료, 종자, 농기계 이런 2, 3차 산업까지도 포함해서 정의하는 넓은 시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농업은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농업을 가장 오래된 미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농업, 어그리컬처라는 농업의 어원은 라틴어의 어그리라고 하는 흙과 컬처라고 하는 경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일궈서 작물을 가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식물성 또는 동물성 물질의 생산, 그리고 그 관련 산업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벼나 보리, 콩 이런 식량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꽃을 생산하는 원예, 축산업, 임업까지도 포함해서 농업으로 분류합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보면은 대분류 21개 중에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농업의 특징은 농산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다른 산업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다만 성장 증식의 생명력을 활용해서 어떤 유기물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죠. 그리고 생산 소요 기간이 길고 생산의 형태가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물이나 이 가축을 환경하고 잘 조화되도록 조절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른 산업과의 이 비교해서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농업은 태양과의 동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의 광합성 능력을 활용하는 산업이죠. 또 엽록체의 무기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광합성 산물로 인간과 가축을 부양하는 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조건이 농업에 결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할 때 이 땅을 가꾸는 것이 농사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는데요.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또 경사도, 물의 조건, 이런 토양 요소에 따라서 생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 또 토지의 소유 형태 이런 것들도 생산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곤란합니다. 요컨대 온도, 강우, 바람, 광 이런 기상 요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데요. 네 번째는 생산 과정이 매우 순환적입니다. 우리가 이 작물을 수확하면은 일부는 내년도에 다시 심을 종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부산물들이 퇴비로 가기도 하고 수확물들이 가축의 사료로 생산되기도 하는, 또 거기에서 다시 퇴비로 나오기도 하는 이 생산 과정이 그 자체가 순환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작물의 증식률이 매우 높죠. 작물 종자 하나를 심어서 수백에서 수만까지 증식돼서 나오는 산업이고요. 가축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아주 크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절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이나 토마토와 같이 최근에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죠. 연중 생산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작물의 경우 계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벼농사를 한겨울에 할 수 없듯이 계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는 지역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농업은 기상이나 토지 요소에 적응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역성이 강한데요.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 토질에 적합한 어떤 작물들이 그 지역의 특산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주, 참외, 고창, 수박, 하동, 녹차, 금산, 인삼, 추부, 깻잎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작물들이 그 지역의 기후, 풍토, 토질에 아주 적합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농산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 농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을 포괄해서 이제 농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 관련 이 산업을 보면은요, 크게는 농림 생산업 그리고 농림 관련 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이 농림 생산업 중에서는 투입제 산업, 요컨대 투입제 생산 산업이 있고요, 투입제 유통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 이 관련 산업 중에 농산물 가공과 유통 산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식품 가공 산업, 비식품 가공 산업, 유통 관련 산업, 외식 산업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농림업 관련 서비스 지식 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서비스 산업이 있고 공공 서비스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업인으로서의 농업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직입니다. 농업 생산직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작물, 원예작물, 임업, 축산, 양장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것인데요. 그 활동 범위가 주로 1차 산물의 생산에 종사하는 직종입니다. 두 번째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서 농산물, 또 임산물,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축을 번식하고 사육하고 산림을 경작하고 보존하고 개발하고 물고기를 번식하고 양식하고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농업관계직인데요. 농업관계직이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는 직업,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직업, 농산물 그리고 농업 자재, 농산 가공품을 판매하는 직업, 그리고 국가나 지방 공무원으로서 농림직이나 그 밖에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최근 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농산물의 가공을 포함하는 2차 산업과 농산물의 저장, 유통, 판매, 정보, 통신을 포함하는 이 3차 산업으로 농업 관계직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강하죠. 세 번째는 농업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농부, 농민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농업인, 농업경영인 이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농민이라는 용어가 농업인으로 농업의 기업 경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어떤 농업 경영자, 농업 경영인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품관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후로는 품관원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관원을 통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따르게 되는 거죠. 요컨대 농업이라는 곳에 입적한다 이런 개념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신청 자격은 경영 또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농지 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건 이따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을 등록하는 기관은 해당 주소지에
이 농가는 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농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농가에 관한 규정은 토지제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농업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농가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복 후에도 농가라는 용어가 무리 없이 사용됐는데요. 정부 수립과 함께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개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 단위로서의 농가와 농업 통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농업 경영 단위로서의 농가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일반적 분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이 이제 농업인, 농민이 되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가구주 또는 동거가구원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농가는 직접 조사 대상이 되는 아래의 각 호의 어딘가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원부도 만들어지고 아까 품관원에서 농업인 경영체 등록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두 번째,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령에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 경작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대가축, 소, 말 뭐 이런 것들이죠. 대가축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염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12 이상, 소가축, 뭐 토끼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100두 이상, 가금, 닭, 오리, 거위 이런 게 가금류죠. 일천수 또는 꿀벌 10군. 10군이 뭐냐면요. 1군이 이 25,000에서 3만 마리쯤 되는 것을 1군으로 합니다. 꿀벌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벌통 있죠. 이 사각형의 벌통 한 통에 대략 2만 마리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10군, 10통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농업을 해서든지 1년 동안에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직업으로 보고 농업인으로, 농가로 분류를 합니다. 자, 농가의 일반적 분류 중에 임업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농업이고요. 임업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임업은 산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큽니다.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에 육림 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두 번째, 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 양묘업이라는 것은 육묘죠. 모종을 키우는 겁니다. 나무의 묘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세 번째는 최근 1년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아까 마찬가지로 120만 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가입니다. 어업인이죠. 어업인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이 경우인데요. 어로어업이라는 것은 어선어업이 있습니다. 배를 사서 또는 임대해서 하는 어업이죠. 그 다음에 뻘 이런 데에서 맨손으로 하는 어업들 있죠. 이런 맨손어업, 그다음에 해녀, 나잠이라고 하는데요. 나잠어업, 또 그 밖에 어로어업 등이 여기 해당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 금액이 마찬가지로 120만 원 이상인 가구도 어가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농 규모라든지 농경지의 소유 여부, 또 농가 소득원의 영농 유형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농 규모에 따른 분류입니다. 대농, 중농, 소농, 영세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농은 영농 규모가 2정보 이상인 농가, 중농은 1에서 2정보, 소농은 0.5에서 1정보, 영세농은 0.5 미만 농가를 우리가 영세농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 여부에 의해서 자작농, 자차농
순임차농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작농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만 가지고 농업하는 경우, 자차농은 자신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남의 농지도 임차해서 농업하는 경우, 순임차농은 자신의 농지는 전혀 없이 남의 농지만 임차해서 농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이런 분류들이 필요하냐면 농업에서 어떤 정책사업, 지원사업 이런 농정을 펼칠 때 맞춤형 농정을 하기 위해서 대농에 맞는, 중농에 맞는, 자작농에 맞는 농업지원 사업을, 농업정책을 할 때 이 분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는 농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과 도시의 특성입니다. 농촌은 도시와 대비되는 지역사회죠. 1차 산업인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를 우리가 농촌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촌과 도시의 전통적인 특성을 비교한 연구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규모 밀도로 봤을 때 농촌은 작고 낮고 도시는 크고 높고, 직업 구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보면은 농촌은 1차 산업 위주고 동질적이고 도시는 2, 3차 산업 위주고 이질적이고, 인구 이동성은 약하고 도시는 강하고, 농촌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고 이동을 해도 도시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고, 교육 수준 설비는 농촌은 낮고 도시는 높고, 서비스나 정보 접근성은 농촌은 낮고 도시는 높고, 인간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촌은 인격적이고 비형식적인 1차적 관계, 도시는 계약적, 형식적인 2차적 관계 중시. 이렇게 볼 수 있으려나요? 자, 사회 통계로 봤을 때는 농촌은 도덕,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비공식적 수단이 강하고, 도시는 법이나 계약, 이런 공식적 수단이 중요시되는 사회다. 사회 변동성이 농촌은 굉장히 완만하고, 도시는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주민들의 의식도 농촌은 다소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도시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계층성도 농촌은 귀속지위를 강조합니다. 계층 격차가 작아요. 그리고 사회 이동도 적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성취주의 강조죠. 계층 격차도 크고 사회적 이동도 아주 빈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환경과 인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촌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좋아하는 농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이 그렇고요. 도시는 뭔가 그것을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지배한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서의 농촌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행정구역과 통계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 인구 밀도, 1차 산업 비중,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국가마다 다릅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농촌은 마을 전봇대 숫자보다 주민 숫자가 적으면 농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농촌의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구역은 시, 도농복합시, 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시, 도농복합시, 읍면 이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해석해 보면 시가 도시고 도시와 농촌의 중간 형태가 도농복합시고 농촌은 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역도 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도시적 산업, 요컨대 농업이 아니고 상업이나 이 공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이 기본적인 근거가 돼서 또 이게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에 보면은 읍으로 되는데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읍이 되려면은 대개 우리가 시군을 보면은요, 농어촌 시군은 10개 읍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10개 읍면을 들여다보면 9개면 1개 읍이 주죠. 많은 데는 2개 읍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읍은 뭐냐?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일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또
지방은 농촌 지역을 가보면 읍에 굉장히 집중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으려나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 그 밖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 이것을 읍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시군, 농어촌 지역의 시군에 가면 인구의 절반, 거의 읍에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이번 자씨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